210쪽에 보시면 거기 의의가 나와 있고요. 거기 부동산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 이 고유 번호는 보통은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자리 숫자. 처음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4자리, 그 다음에 4자리, 6자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자리 수로 앞에 4자리, 숫자 4개, 그 다음에 다시 4자리, 다시 표시 6자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4자리 숫자는 관할등기소 코드 번호예요. 관할등기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기소마다 코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앞에 4자리는 관할등기소 코드 번호고요. 그 다음 4자리는 예전에 등기부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산 등기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산 등기부로 바꿨으니까 종이로 된 등기부의 내용을 전산 등기부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산 이기한 연도입니다. 두 번째 4자리는 전산 이기 연도고요. 마지막 6자리는 전산 이기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1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자리는 관할등기소 코드 번호, 두 번째 4자리는 전산 이기 연도, 마지막 6자리는 전산 이기 순서예요. 이기라는 것은 옮겨서 적었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굳이 출제가 된다면 거기 니은 하나 기억하여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 하나.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 건물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기 순서가 6자리라고 그랬죠. 이 구분 건물도 이기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테고, 종류를 보시면 두 가지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등기부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뒤에 지금 보시면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서는 하나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암기해 두셔도 좋을 테고 뭐 나중에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체크만 해 놓으십니다. 동글뱅이 2번도. 이건 뭐냐면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등기부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별개의 장부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면 편철장, 신탁원부 편철장,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매매목록 이런 것들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여백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 그러면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니까 등기부와 같은 효력이 있겠죠. 따라서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는 옛날에 등기부였던 거. 한 번 등기부면 영원한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요. 물론 나중에는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편성 나와 있는데, 등기부의 편성. 거기 보시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물적 편성주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이런 거 했습니까? 갑이라는 분이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압구정동에 40평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강남에 15층짜리 빌딩 하나 있고 세종시에 택지 3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했나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적 편성주의.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 그렇죠.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가 존재합니까? 3개. 이게 물적 편성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 개수만큼 등기부가 존재하죠. 따라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본문에서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등기기록 하나씩 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을 기록지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그 밑에 보시면 물적 편성주의, 이런 것들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 거기 별표 하나 쳐 넣으시고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자이 아파트라고 했나요? 레미안 아파트라고 했나요? 그러면 오늘은 레미안으로 가겠습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레미안 아파트 1001동 했던 거지만 워낙 이게 나중에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 그렇죠. 여기는 101호 안 보이세요? 안 보셔도 돼요. 네, 뭐 똑같은 거 하는 건데요. 뭐 보시면 이 1001동 한 동의 건물인 1001동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따라서 이 구분된 하나를 구분 건물. 기억나시죠? 하나를 얘기할 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할 테고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그 민사특별법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걸 안 하셔서 아직 좀 많은 내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대지 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0호 소유자가 다 같이 갖고 있겠죠.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할 테고 이 비율은 구분 건물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 OX, X.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대지 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토지 등기부. 왜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 4개가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또한 이 건물은 분해를 해보면 둘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전유 부분과 두 번째 공용 부분 둘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구분 건물과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책에는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을 같은 뜻으로 쓰셨는데요. 아니에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구분 건물은 공용 부분이 포함된 개념. 그렇죠.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이 빠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전유 부분은 여기 보시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가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303호까지 9개의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별로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다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갑구도 존재할 겁니다. 을구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303호까지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101호부터 303호까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즉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303호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면적이 특정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전유 부분은 조건이 있어요.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얘기해요. 규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 규약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죠. 일종의 사문서의 일종이에요. 공적 증거력이 없어서 안 지키는 놈들도 꼭 있어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꼭 안 지키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시하는 놈들이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도록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경우. 그러면 규약의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정증서로. 공정증서로 만든 규약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구조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즉 구조상 독립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면적이 특정됩니까? 네, 면적이 특정이 될 겁니다. 면적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구조상 독립성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얘기는 면적이 특정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표제부 있을 겁니다. 소유자 기록해야 될 갑구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없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전부 소유자예요. 따라서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을구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정했다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냐면 등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다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미는 같습니다. 이 의미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내용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만 이쪽과 구분이 될 겁니다. 이쪽과. 그렇죠. 그러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등기부가 표제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기 민법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된다는 것이 민법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표제부 등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즉 등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만약에 이 규약이 폐지가 된다면 공용 부분이었던 부분이 다시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전유 부분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 전유 부분이니까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하는 자가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자가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냐면 101호 소유자로부터 303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춰서 취득할 겁니다. 매매계약이니까 이 취득자 예로서 A라고 한다면 이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갑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등기 명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등기부를 만드는 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걸 한 건데 다들 아시네요. 확 더 어려운 거 해버릴까?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레미안 아파트가 될 테고 1001동이 될 겁니다. 101호, 202호, 303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303호를 구분건물이라고 부르고요. 구분건물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부르고 구분소유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분소유권자가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지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뭐라고요? 소유권,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그때 점유사용권이라는 대지사용권도 아마 공부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등기가 가능한 대지사용권이죠. 등기가 불가능한 대지사용권도 하나 있어요. 점유사용권. 그건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토지등기부가 존재할 거예요. 이때 이 대지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율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분 건물 면적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이 다 똑같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는 전부 다 9분의 1씩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9분의 1씩 대지사용권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소유권 갑부터 303호 소유자부터 101호 소유자까지 전부 다 9분지 1씩 이렇게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9명이 갖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면 을구의 전세권 갑 9분의 1 시작해서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9분의 1씩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은 여기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도 존재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부.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게 천일동이죠. 천일동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 이 천일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특정되어 있을까요? 특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특정되어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일동 자체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갑구는 존재할 수 없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1호를 보시면 101호 전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아까 다 있다고 그랬죠? 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있을 겁니다. 101호뿐만 아니라 303호까지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때 이 전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개의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의 등기부.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천일동 건물의 등기부는 이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집합건물 등기부. 그렇죠. 101호 등기부도 이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는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불러요. 구분건물 등기부와 집합건물 등기부는 둘 다 이거기 때문에 네,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구분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 둘 다 맞는 명칭이에요. 이때 요 303호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해야 되죠. 네, 등기부를 확인할 때 요 을이 필요한 등기부는 일단 이것이 필요하겠죠. 네, 요게 필요할 겁니다.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이 돼요. 공용 부분의 면적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면적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쪽에. 그러면 요 을의 입장에서는 공용 부분의 면적도 확인해야 되겠죠. 네,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필요한 등기 기록은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필요한 등기부를 확인해야 될 내용은 요것과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기록이 공개된다라고 부릅니다. 다 했던 거예요.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등기 기록에 열람 제도가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때 등기부가 공개가 될 때는 등기부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의 구성은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존재할 때의 하나의 등기부와 등기부가 공개가 될 때의 하나의 등기부는 구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 공개가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존재할 때의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더,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됩니다.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자는 이 전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다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303호를 분양받은 자가 갑인데요. 갑이 맨 처음에 보존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03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는 자신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신의 권리로서 직접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 표제부가 만들어질 때 이것도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이건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303호 소유자인 갑이 신청하는 것은 직접 신청이 아니라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신 소유는 직접 신청, 남의 것은 대위 신청. 그리고 직접 신청과 대위 신청은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시에 작성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맞는 얘기 같죠?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게 돼요.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상단부는 건물, 하단부는 토지. 그렇죠. 그러면 요 상단부 천일동 상단부는 천일동 자체에 대한 표시사항이 기록되겠죠.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 303호 표제부 상단부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면적은 구분 건물 면적이겠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이겠습니까? 전유 부분 면적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이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기록이 돼요. 공용 부분은. 여기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여하간 요 상단부는 전부 다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일동 표제부의 상단부는 천일동 건물 그 내용이 기록이 될 테고 이 천일동 건물에 대구관계가 있는 토지는 이거 전체겠죠. 요 전체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되는 정보는 바로 요게 기록이 됩니다. 값이 9분의 1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요게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대지권의 표시.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같은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의미에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록하고요. 전세권이 대지권일 때는 여기다가 전세권 대지권,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는 뭘까요?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이 되고 그 옆에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이 됩니다.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즉 여기만 기록된 거 아니겠죠? 다 기록되겠죠? 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는데 대지권 등기가 시행이 되면 용어가 바뀝니다.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에서 대지권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 여기가 빈칸으로 되어 있을 때가 이게 뭐라고요?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이 된다면 이를 대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대지권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갑이 303호를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실 집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였다가 을의 소유로 바뀌었으니까 을도 뭐도 취득해야 됩니까? 대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갑은 대지 사용권도 을에게 이전을 시켜야 될 겁니다. 9분의 1을. 그렇죠? 그러면 303호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테고 대지 사용권도 지분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지분 이전 등기는 당연히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맞죠?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이렇게 같이 이전 등기 2건을 해야 됩니다. 2건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대지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소유권과 일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고 해서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토지 등기부에서도 등기해야 되고 건물 등기부에서도 등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네, 될 듯 말 듯 하죠. 네, 그러시면 돼요. 될 듯 말 듯. 그런데 만약에 이 대지사용권이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즉 이 아래쪽이 다 기록이 됐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등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하고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입니다. 표제부에 기록이 돼요. 표제부니까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건물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잘못했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건물 표제부, 건물 갑구, 건물 을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토지 표제부,
토지 갑구, 토지 을구.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이 됐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 대지권도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의 일체성.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과 대지권의 일체성은 개념이 달라요.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체성의 정도가 어느 것이 더 끈끈할까요? 대지권. 왜냐면 이쪽은 안 할 수도 있죠. 또는 엉뚱한 놈에게 할 수도 있죠. 싸바싸바해서. 근데 이건 가능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대지권의 일체성은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보다 더 강도가 강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 이 건물 등기부는 여기에 기록이 돼버리면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이걸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 플러스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도 이제 이걸로 다 공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이제 이 토지에 관한 권리는 건물 등기부로 공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쪽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요. 여기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과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다 수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 다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쪽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만약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대지사용권이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그 사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다르죠? 대지권 등기는 여기다가 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여기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의 기능을 다 수행하니까 이 토지 등기부는 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도 이쪽에 수행한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표시해 준 등기가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사실은 뭘로 바꿀 수도 있죠. 취지, 뜻. 그렇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같은 뜻이에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죠.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에서 기록되겠습니까? 토지 등기부. 그렇죠.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일 때는 그 사실의 등기도 갑구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흔적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흔적. 그래야지만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210쪽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이 나와 있죠. 구분 건물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전체가 존재할 때는 하나의 등기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다만 거기 니은을 보실까요? 니은을 보시면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 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 그것만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습니다. 존재할 때의 등기부와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는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것도 설명드렸죠. 지금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입니까? 9개. 등기부는 몇 개인가요? 1개.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법적인 부동산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따로 존재하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실질로 판단한다면 부동산 9개지만 실질로 본다면 표제보 갖고 을구가 전유 부분마다 존재하니까 9개의 등기 기록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의 편성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일반 건물 등기 기록의 구성 내용 나와 있죠. 이런 건 출제 안 돼요. 넘기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만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14쪽을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부의 구성과 내용을 보시면 기억. 이미 기억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니은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디귿,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요게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한번 외우고 가죠.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상단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이게 대지권 아닙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 대지권의 대상은 이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그러한 타이틀로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뭐가 기록된다고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일단은 이 타이틀만 암기해두세요. 그 안에 것은 우리 금방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소지, 종구면, 소지지면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네, 그게 암기가 되었다면 이거 아래에 있는 것도 쉽게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을 보시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제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저도 프린터 나갈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앞으로 묶으신 다음에 별표 치시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217쪽에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죠? 네, 앞으로 묶으셔갖고 별표 치시입니다. 니은은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뭐만 존재한다고요? 표제부. 따라서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 할 수밖에 없다고요? 표제부. 그렇죠. 니은은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사용 수익할 때 이 공용 부분도 같이 사용 수익하는 거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다른 자에게 이전이 되면 공용 부분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맞습니까? 이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불러요. 대지권의 일체성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당연히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리을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약을 폐지한다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죠. 회복이 될 때 취득자가 존재할 텐데 이 취득자는 무슨 등기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에 폐쇄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폐쇄 등기부는 나중에 간략하게 보실 거고 요즘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간략하게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220쪽을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 편철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5개 이상 요거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5개 이상. 이거 제가 교정을 봐서 원고를 넘겨줬는데 교정이 안 됐어요. 이 폐쇄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등기부에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5개 이상일 경우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 거기 이렇게 선을 빼갖고 등기관 작성 이렇게 써시면 될 거예요. 등기관 작성.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작성의 주체가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출지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등의 보존관리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이게 좀 책을 보시면 좀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표로 간단하게 그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개념을 아직 모르시니까 그려드려도 별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간단하게 그려드릴 겁니다. 221쪽을 보시면 이제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가 나오는데 등기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두 번째, 등기기록의 열람 제도.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등기기록 열람 제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쪽은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먼저 223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거기 다만이라는 문구 찾아보시면 전산 폐쇄 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거 밑줄 치십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현재로서는 5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1번과 2번은 전부 증명서라는 표현이 있죠. 3번부터 5번까지는 일부 증명서라는 표현이 있죠.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었어요.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 있었는데 그 등자가 전부 복사했다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전부 복사본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전부 증명서로.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 지금은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등기부 초본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등기부 초본. 이 초자가 일부 초자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일부 사항을 복사해 준 것이 등기부 초본인데요. 이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일부 증명서로. 그래서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출력해 줄 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무슨 뜻일까요? 말소가 된 것은 쏙 빼버리고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예전에 등기부가 종이로 존재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만 존재했어요. 왜? 현재 유효한 것만 뽑아서 출력하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말소된 것은 프로그램 돌려갖고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이제 출력하게 된 겁니다. 전산 등기부로 바뀌어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은 현재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3분의 1 지분을 가진 상태예요. 이때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겼고요. A는 B에게 넘깁니다. B도 C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긴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등기부에 다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정인 갑의 지분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갑의 지분만 쏙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특정인 을의 지분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따라서 을의 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특정인 C의 지분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C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이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C만 소유자예요. 갑, 을, C가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인 갑, 을, C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현재 소유자는 갑, 을, C죠. 따라서 갑, 을, C에 관한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지금 C는 지분을 누구로부터 취득했습니까? B로부터. B는요? A로부터. A는요? 병으로부터. 그래서 C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 그 과정을 다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5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5가지를.
이거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이걸 득점하라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는데 틀리시면 안 되겠죠. 네, 출제가 됩니다. 한 번 출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전부증명서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일부증명서 세 가지가 있죠. 특정인 지분 일부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증명서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와 열람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24쪽에 등기사항 증명서 나와 있고요. 기억을 보시면 누구든지 밑줄 치시고 누구든지 밑줄 치십니다. 누구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의 대상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기록만 등기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고요. 등기 기록의 열람 제도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와 등기 기록 열람 제도가 있는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은요. 등기 기록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속 서류는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 기록에 관한 부분만 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부속 서류는 발급해주지 않아요. 부속 서류가 뭐가 있냐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하죠. 등기 신청 정보도 부속 서류예요. 이런 것들은 네, 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기록 열람은요. 등기 기록의 열람도 가능하고 부속 서류의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부속 서류를 무조건 열람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부속 서류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막 신청 정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속 서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복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등기관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속 서류는 아예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람은 열자가 눈으로 본다 열자입니다.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예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는 있겠죠. 부속 서류도 복사는 안 해주니까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속 서류는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열람은 무조건 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열람도 요 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해줍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해요. 요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십니다. 디귿. 체크한 것만 보세요. 디귿 체크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네. 거기 디귿의 두째 줄 보시면 경우에만 발급한다라고 돼 있죠? 있습니까? 네. 만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만자. 음미를 해보세요. 왜 만자를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리을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동그라미 치십니다. 미음. 배고프네. 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 기억, 디귿, 리을, 미음. 꼭 써야 되겠습니까? 기억. 네.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설명드렸죠? 부속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읍. 뭐 다 하라고 하네. 그 다음에 열람을 보십니다. 열람의 기억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니은 설명드렸죠? 부속 서류 열람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거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치시고 셋째 줄 보시면 만자 있죠? 네, 만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보통 만자가 들어간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이때는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네,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 체크하십니다. 리을. 뭐 다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십니다.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요. 옆에다가 하나 써 넣으시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됩니다. 무인 발급기 뭔지 아시죠? 네. 시청이나 도청 이런 데 가보시면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돈 내면 기계가 발급해 주죠. 그 옆에다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발급된다는 거 써 놓으십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됩니다.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말소사항 포함도 무인 발급기 발급 가능하고요.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도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보죠. 인터넷 디귿 체크하십니다. 디귿 빨리 후딱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미음 체크하십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디귿, 미음. 그 다음에 신청에 관한 특징에서 기억 체크하십니다. 기억. 체크 되셨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26쪽을 보시면 리을이 있죠. 리을. 요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리을 체크하십니다. 리을. 신용카드의 결제 이따 문구 나오죠? 네, 거기 체크하십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 한 30페이지를 덜 하긴 했는데요. 왜요? 근데 뭐 더 해봤자, 왜냐면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참 골라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 잘 느끼시죠? 네, 민법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다행히 우리 민법 선생님이 아주 저명하신 분이라고 했죠. 네, 민법 공부 많이 하셔야지만 등기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서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